안녕하세요. 봉구입니다. 빙봉구. 또롱.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레딧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레딧, 그 중에서도 서브레딧, 그 중에서도 저널링에 관한 서브레딧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블로 팟캐스트에서 서브레딧 읽는 컨텐츠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레딧이 뭐냐면 미국의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트위터랑 또 비슷한 것 같거든요. 토론거리를 던지면 댓글로 막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레딧에 서브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브레딧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서브레딧에 모이는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타블로 팟캐스트에서는 뭐 샤워할 때 하는 생각들 그런 거에 대해서 했던데 저는 일기 쓰기에 관한 서브레딧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딧을 읽으면서 제 얘기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수다를 떨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레딧 홈페이지를 그냥 구글로 자동 번역을 한 사이트고요. 서브레딧은 이렇게 앞에 R하고 이 슬래시가 붙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손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서브레딧이래요. 아, 여기 이용 수칙이 있네요. 펜과 종이만 사용하세요. 앱과 블로그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기에 관한 모든 것은 디지털 저널링에 있대요. 여기다 한번 가봐야겠어요. 사진의 중심은 손으로 쓴 일기여야 한대요. 블랙 저널이나 플래너는 안 된대요. 오, 일기로 치지 않나 봐요. 예의를 지키세요. 다른 사람의 필체를 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필체를 놀리지 마세요. 옛날에는 글씨가 예쁘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 검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필체는 그냥 필체일 뿐이에요. 나만의 어떤 개성이니까 그 개성을 놀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한번 봐봅시다. 마이크로 저널링을 시도해봅니다. 그냥 공유하고 싶었어요. A 6-word story. 이거 그거잖아요. 해밍웨이가 6단어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을 썼다고 했나? 뭐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또롱. 그거를 이렇게 쓴 마이크로 저널링이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시 40분이라고 시간을 표시를 했네요. 이 날짜와 시간에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이런 걸 썼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 저널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클립이 달린 인덱스 카드 묶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에서 5가지 문장으로 적고 뭐 감사한 일을 적기도 하고 짧은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 감정을 적기도 하는데 이거를 주말이 되면 모든 내용을 복습해서 메인 다이어리에 정리를 한다. 메인 다이어리에 쓸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을 때 글쓰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주말이 되면 모든 내용을 복습하고 그 주의 카드들을 모아서 메인 다이어리에 정리한다. 저도 다이어리에 가끔 쓸 말이 없거나 쓰기 싫거나 쓰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오늘은 좀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럴 때 그냥 메모장이나 이런 곳에 적어 놓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냅다 잘라서 막 붙이기도 해요. 보이세요? 냅다 잘라서 붙인 거? 근데 저런 식으로 좀 정해놓은 카드에 저렇게 적어가지고 하면 좋겠네요. 저도 인덱스 카드 있거든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그냥 이런 거에다가 시간이랑 날짜랑 적고 가볍게 내용을 적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일기장에 옮기는 습관이 있다면은 이것도 꽤 괜찮은 일기 쓰기 방법인데요. 짜자자자. 자,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힙스터들의 애정행각? 잠깐만. 힙스터들의 애정행각? 아, 힙스터용 PDA? 저게 왜 힙스터들의 애정행각일까? 뭔가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건가 보다.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패스. 저는 예전에 단편소설을 쓰곤 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여기저기에 두고 다녔죠. 특히 작은 수첩 하나는 핸드백에 넣어 다녔습니다.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큰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소설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수첩을 뒤져보곤 했습니다. 이거 나오죠. 오, 다음. 당신은 일기장에 어떤 특이한 것들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먹은 모든 음식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수증과 포장지, 포장재도 모두 보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영수증과 포장지, 포장재 보관하는 거. 근데 영수증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가요. 내용이 사라져요.
잘 모으지 않아요. 웬만하면 공기와 접촉이 안 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영수증에 옛날에 테이프를 붙이면 코팅된 것처럼 더 내용이 오래 가지 않을까? 이게 날아가지 않지 않을까? 내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내용이 좀 오래 보관되지 않을까? 테이프 붙이면 더 빨리 영수증의 내용이 사라지더라고요. 댓글을 볼게요. 평소 일기장에는 별일 없는데 블랙 저널에는 상사가 일주일 동안 특정 욕설을 몇 번이나 작게 내뱉는지 기록한 적이 있어요. 동료랑 내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겠지만 뭐 친구들이나 가족의 습관 같은 걸 이렇게 기록해봐도 재밌겠네요. 일상은 이렇게 뭔가 내가 찾는 재미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 배터리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일기장에 붙여놓기도 하나 봐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일기장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다 쓰면 라벨을 떼어서 붙여두는 걸 좋아한대요. 전 남자친구의 예전 아파트 열쇠를 글루건으로 붙여놨대요. 실수로 엄지손가락 끝을 잘라버렸어요. 잘린 부분이 책 페이지에 붙어버렸네요. 좋아요.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해서 그만해야겠네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몬스터처럼 표현을 하는 그림을 올리기도 했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그림이나 글로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요. 이런 거를 많이 해보려고 했고 지금도 많이 이런 걸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워낙 각 맞추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에서 벗어난 거 보면은 이걸 찢지 않고 나의 노트에 보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콘서트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내가 콘서트에 뭘 가져가야 되는지를 쭉 리스트업 한 거네요. 이렇게 뭐든 리스트업 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아요. 저도 그래서 리스트업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루틴이 아니라서 저번에 일기 루틴 컨텐츠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동물의 숲에서 데리고 있는 동물 주민들이거든요. 그 주민들 중에 나에게 액자 선물을 안 준 친구들, 그 아이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이나 교류를 하면 저한테 자기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로 주거든요. 그걸 안 준 친구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제가 아닌데 갖고 싶어서 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버킷리스트도 있어요. 지금 2개 있어요. 왜냐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진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개만 적어놨는데 하나는 기타 한 곡 완주하기, 2번째는 서양 가보기입니다. 제가 서양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동양만 가봤어요. 아시아 이렇게. 자, 다음. 나는 아끼던 옛날 일기장을 버렸다. 다른 사람들이 모아둔 일기장을 볼 때마다 부러워요. 저도 대학 시절을 가득 채운 예쁜 일기장 2권이 있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해서 소지품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어요. 예전에는 이 일기장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일기장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버렸는데 지금은 정말 그리워요. 집이 있고 일기장을 꽂아줄 선반이나 서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제 집이 아닌 공간에 책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가득 쌓아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작은 집에 이 좁은 공간에 나의 이런 것들 낙서와 고민으로 가득 찬 공책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다 스캔을 해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할까? 이렇게 물성이 있는 상태로 꼭 보관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잠깐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럼에도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 쓰지 않은 다이어리 같은 것도 쓴 부분만 잘라서 쓴 부분만 따로 모아놓고 안 쓴 부분은 또 안 쓴 부분대로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가버린 건 가버린 거다 하고 넘어가야죠. 여러분의 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기장에 무엇을 쓰시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일기 쓰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만 씁니다. 다이어리는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 일기와 다이어리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봐볼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요. 하루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 삶의 걱정, 기도, 하소연, 감사한 일들까지. 특별한 규칙이나 틀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가요. 일기란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요. 완전 공감합니다. 마음대로 쓰는 걸 못하면 일기 쓰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쓰지만 저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당신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기 쓰기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진짜 맞아요. 저는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일기 쓰기는 잘 못해요. 감정의 진폭이 크지가 않아서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참 어제와 다르고 내일과 다른 그냥 오늘이었구나, 그거를 느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행복을 주거든요.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일기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기 쓰기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써야 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바보같이 포기해버리곤 해요. 이것도 조금 공감을 해요. 멋진 일기 있잖아요. 흘러 넘치는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생각 같은 걸 다이어리에 막 적고 돌아보면은 거의 뭐 문학작품 같은 그런 일기를 한때는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 걸 못 써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못 쓰는 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떨렁 한 일만 적는 날도 있고요. 일기를 쓴 날에도 집에서도 혼자 사고닥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상에 자부심을 느끼는 요즘이다,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점심에는 팽이버섯 조림과 삼겹살, 저녁에는 오나오, 후식, 감자떡까지 다 맛있었다. 오늘 다 본 영화도 재밌었고 간만에 입은 셔츠가 빈티지한 느낌이라 예뻤다. 좋은 하루였어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그냥 별일 없는 하루에 대해서 별일 없어 좋았다고 쓴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꾼 꿈을 일기에 적어두기로 했대요. 너무 멋진 꿈이었거든요. 저도 꿈 일기를 적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꿈은 일기장에 적으려면 눈 뜨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일기장에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엔 너무 잠이 많아요. 전체 기간으로 한번 봐볼게요. 전체 기간. 와, 10년간 매일 일기를 썼대요. 와, 저는 스프링 노트는 못 쓰거든요. 너무 잘 찢어버려요, 그냥. 빡! 빡! 근데 그거 너무 노트도 아깝고 종이도 아깝고 나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 스프링 노트가 얇아져가지고 이게 노트인지 종이 3장인지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안 쓰고 찢을 수 없는 이런 노트만.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전화를 쓰기? 이거 탈피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탈피를 못한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플래너에 커피를 쏟았어요. 한 2달 전에? 보이시려나?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커피를 쏟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젖어서 약간 뭐랄까 번졌다고 해야 되나? 그 모는 10개마다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울었어요, 이렇게. 옛날 같으면 바로 이 플래너 자체가 아웃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커피를 쏟은 기억도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좋다 라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커피를 쏟으니까 소리가 좋아요. 또롱. 다른 서브레딧도 한번 나중에 읽어봐야겠어요. 그래도 요거를 좀 읽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덜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길 바래요. 안녕.